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당 지도부가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오늘 급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어서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를 알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다들 좀 일단 권익위 발표 12명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제 놀라움은 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즉각적인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여러 가지 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권익위 조사가 어떤 수사기관이나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러 가지 LH 사태나 과정에서 스스로 저희가 어떤 도덕성을 검증받는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조사를 받자고 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만 조사 의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공의 조사를 받자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결국은 민주당만 권익위에 조사 의뢰해서 이렇게 12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고 아마 언론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기사화할 텐데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어찌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더 다가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이 마치 이제 국민들께서 언론을 접하실 때 전체 국회의원들을 조사했는데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나온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예. 여야가 공의 또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이 소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재산 과정이 어찌되건 좀 저희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베일에 쌓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국민의힘도 스스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당이 또 압박을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을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 조사 이야기 나오는데 자체 조사는 또 신뢰성이 좀 떨어질 테고 그러면은 여당도 야당의 압박 수위를 높일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감사원 조사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예. 감사원법에 국회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국회가 정부를 감사하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만약 범죄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예.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같은 경우가 그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처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제대로 이 행정부의 이 정부기관들을 감사를 받고 있는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수사기관에 다시 의뢰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많은 지금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또 여야가 만약 합의한다면 또 국민의힘이 합의에 대해서 거절할 어떤 명분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합의해서 전수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된 12명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자신들한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에서 어찌됐건 이 탈당 권유나 제명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이 조사해 봤더니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거나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범죄 혐의가 일정하게 입증이 돼서 기소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사자들께서는 좀 사실 이 소명의 기회라도 보장받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종부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건설 임대, 매입 임대, 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어떻게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뭐 이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뭐 좀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위 2%에 대해서 좀 더 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논의는 있습니다만 뭐 이 부분도 좀 더 논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요. 손실보상법 제정에 소급 적용 문구를 삭제했다 여당이. 그래서 야당은 물론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뭐 후퇴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급 적용 문구 삭제했다고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법에 이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위 이 손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폭넓고 두텁게 하는데요. 또 이 해당 업종을 또 좀 한정해야 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에 더해서 피해 업종 범위를 10개 분야의 경영위기 업종으로 넓힌 점이 좀 더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 정부가 지난 25일에 손실보상법 청문회에 제출한 손실추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손실추정 액수는 현재 소상공인에 한해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되었건 이 손실보상 지원금, 재난지원금이 나간 게 6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조 3천억에 비해서 6조 1천억에 달하는 돈을 저희가 어찌되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소급 적용 뭐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소급 적용 안 한 건 아니니까 이거 좀 지켜보고 민주당 입장은 그러면 이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죠. 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이 소위 이제 야당에서는 뭐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플러스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위 이 개수조정으로 할 수 있는 뭐 이 돈의 예산의 범위는 뭐 10조가 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 주장만 하시는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뭐 재원 확보가 안 되는데 일단 돈만 달라고 뗐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야가 좀 함께 지혜롭게 고민을 맞대되 야당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재부에서는 일단 뭐 추경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도 추경 이야기가 나왔던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보편으로 줘야 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보편 지급에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보편적 지급도 저희가 해봤고요. 선별적 지급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효과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동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둘 다 아마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손실보상 부분은 좀 피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혹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이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어찌됐건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체 휴일은 확정되는 겁니까? 6월에? 최대한 빨리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체휴일 여쭤본 게 대체휴일을 확정하자. 이거는 결국은 소비 진작 효과를 좀 누리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던데 들으셨습니까? 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논리나 명분은 어떤 겁니까? 뭐 일단 대선 경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겠지만 뭐 이 어찌되건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 할 만한 또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이 좀 요소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 소위 야권의 소위 대선 주자 탑3는 국민의힘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소위 윤석열 전 총장,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뭐 여러 가지 이합집산 과정이나 뭐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이벤트들을 많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의원님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충분히 의견들을 교류하고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까? 연기해야 된다 아니면 룰대로 해야 된다? 뭐 일단 룰은 명확한 것 같고요. 당원 당규에는 이 소위 180일 전 이 선출 규정과 더불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 당무위원들, 최고위원들, 뭐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재명 지사의 전국 지지조직 민주평화광장에 이름을 올리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3단 논법이 완성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평화광장이라든지 광화문 포럼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포럼들에 소속이 되어 계신데 복수로 대부분 소속이 되어 계신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어찌되었건 이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목표에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라 봅니다.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모임에서 혹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나요? 의원 모임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각자 아마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 아직 결정 못 하신 거예요? 네, 곧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측근을 통한 전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총장 직후에 지금 정치권으로 직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찰총장이나 이런 국정원장 같은 사정기관의 장은 퇴임 이후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일정한 어떤 관례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조금 또 특이하게 검찰총장 임기 직후에 바로 이 정치에 직행하는 것이 아마도 이 조직이나 여러 선후배 검사들 앞에서 좀 민망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도 지금 이 대권이라는 게 어찌됐건 하기 전에 출마 선언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리되진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측근을 통해서 전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또 이 분위기가 어찌되면 본인이 느끼기에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지 뭔가 좀 전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